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900불 고지 구경만 하고 왔어요. 점점 경기 침체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피해갈 시간일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달 배터리 EV 글로벌 점유율은 12%나 나왔다고 합니다. 2030년 테슬라 1000만 대 생산 달성 가능할까요? 네, 먼저 미국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오늘 보합권 흐름으로 0.18% 정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나스닥은 12,000포인트, S&P 500은 4,000포인트 이상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도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고요. 유가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는 모습,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 지금은 좀 반가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금리도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이렇게 또 한없이 내려가다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죠. PMI가 계속해서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 50을 넘는 모습이니까 아직은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50 이상에서는 아직도 확장 국면이라 할 수 있고요. 50 이하부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지표가 부진하면은 최근에 경기 침체 논란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미국의 GDP 같은 경우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점점 더 경기 침체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이런 하락은요, 최근에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었죠. 저번 주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저항선에 다다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실제로 121선에 닿으면서 이렇게 오늘 좀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맵을 보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반도체랑 테슬라가 속해 있는 컨슈머 시클리컬 그리고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은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 또 토막 지수 하나로요.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PMI는 Purchasing Managers Index의 약자이고요. 어제 8월 1일이었죠. 자, 중국과 미국의 PMI 지수가 다 각각 발표되었습니다. 7월달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PMI 같은 경우는 적게는 400개, 많게는 800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의 구매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사항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규 주문, 생산, 고용, 물품 배송, 재고 주문 이런 게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신규 주문과 생산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라든지 반제품의 주문을 늘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생산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향후 경기 전망을 할 수 있는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PMI는 또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수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PMI 같은 경우는 0과 100 사이에서만 움직이는데요. 대부분 50을 전후로 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40과 60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40 이하나 60을 넘어가면 이 지수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극도로 경기에 대해서 좋게 본다던가 극도로 나쁘게 본다는 그런 부분을 뺀다는 것이죠. 먼저 중국의 제조 PMI 지수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2020한 1년 초반부터 이렇게 내리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022년 초반만 해더라도 50 이하였어요.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2021년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돈을 풀고 있을 때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긴축 정책을 지속을 했었던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22년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 확장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장이 중국 실물 경제에 강력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 7월 22일 중국 국무원에서 경제 회복 위해 인플라 건설 서둘러라. 중국 지방정부 상반기 특별채 660조 원 발행.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크게 뛰어 올라서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좀 더 선방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 ISM 제조 PMI 지수를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으로 계속 뭐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좀 전에 보셨듯이 중국은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었어요.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2021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중국이 먼저 PMI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직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주가 움직임이 더 좋았죠, 중국보다. 그래서 중국도 PMI 지수가 최근에는 50 이상 올랐다가 좀 더 내려가는 모습도 나오고는 있어요. 아무튼 두 국가 다 50 이상에서 계속해서 PMI 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침체 국면은 아닌데 이러한 트렌드를 보니까 침체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이 121선의 저항을 맞고 오늘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현재 121선은 12,563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2,600을 지금 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2,600을 넘고 올라갈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나스닥도 갈림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하방 지지 라인으로는 11,500 정도부터 11,00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나스닥이 121선을 두드러 맞고 내려왔지만 테슬라 투자자의 경우는 피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계속해서 경기 지표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유럽의 PMI 지수를 보더라도요,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도 지금 PMI 지수가 50 이하로 껑충 내려왔고요. 이태리도 뭐 50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 보이시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거의 50에 다다른 상황이고, 폴란드는 지금 뭐 45도 더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전쟁에 따른 여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뭐 정치 서열 3위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동아시아 국가 순방 중에 있죠. 자, 우리나라랑 일본도 방문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전에 대만에 먼저 간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나 그리고 내일 오전에 대만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무력으로 뭔가 차지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건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릴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유럽 경기도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 번 불거질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 한 2개월간의 주식시장은요, 악재를 호재로 승화시키면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9.1%가 넘는 CPI 지수 발표라든지 미국 2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이 기대된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다른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일단은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원래 가장 안 좋을 때 투자를 단행하는 게 향후 뭐 2년, 3년, 뭐 10년 후에 아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일어나기 어려운 사실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투자자는 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연기관 차량들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전년 대비 내연기관차는 거의 20% 가까이 판매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EV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2%나 늘었어요. 계속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매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6월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배터리 EV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65%가 늘었고,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29%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진정한 배터리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도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성장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거 지금 알 수 있고요. 6월달 글로벌 차량 판매에서 차량 등록에서 플러그인의
전체 자동차 시장의 16%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 배터리 EV를 포함한 플러그인 자동차가 16%를 차지했는데 배터리 EV 자체가 12%의 점유율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에 100대가 판매가 되었다면 그 중에 12대가 벌써 이제 배터리 EV가 되었다는 거죠. 10대 중에 한 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 글로벌 배터리 EV의 판매가 300만 대를 넘는 수준인데요. 작년에 500만 대 팔았으니까 그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가 좀 더 상반기보다도 더 많이 판매가 될 거예요. 상반기에는 뭐 상하이 봉쇄 같은 이슈도 있었죠. 자, 하반기는 그리고 계절적으로 좀 더 성수기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거의 80만 대에서 100만 대 판매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막대보다 더 큰 막대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우상향하는 EV 판매량을 알 수 있고요. 이미 2022년 상반기 판매량이 2020년 전체 판매량을 넘어선 거 지금 보이시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 산업에서 구조적 성장주의 1등주는 역시 테슬라니까 계속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상반기에 56만 4천 대 정도의 EV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달 글로벌 EV 판매량 순위 역시 테슬라가 15만 7천 대로 1등이었습니다. 6월만 보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17%고요.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3가 글로벌 1등, 2등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등이 우링 홍광 미니 EV인데요. 이거는 차량 한 대당 가격이 500만원 수준밖에 안 되는 저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YD 같은 경우는 PHEV 숫자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테슬라랑 경쟁하는 EV 모델만 봤을 때 여기 뭐 4등부터요. 뭐 한 10, 한 5등까지 다 합쳐도 테슬라 두 개 차량의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EV 판매 트렌드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문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이상의 대기가 필요하고요. 타사 E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1년 이상 대기하는 거는 뭐 기본인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여전히 전기차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EV 침투율은 5%를 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EV 침투율이 좀 전에 뭐 12%까지 나왔었는데 미국은 이제 5%를 넘었으니까 미국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가 바로 티핑 포인트예요. 그래서 5%를 넘었으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애플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침투율이 5%가 넘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보급이 되었었어요. EV도 이제 스마트폰처럼 급진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더욱더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죠. 물론 Q3, Q4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많은 판매량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이 수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뭐 한 이틀 전에 꺼내놓은 가장 최신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들어서 호재들이 많죠. 3대1 주식 분할이 8월 4일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주가 성장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실제 주식 분할은 뭐 8월 말이나 9월달 정도에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S&P 신용평가사죠. 여기에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고요. 9월 달에는 미국의 EV 크레딧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9월 30일에는 AI 데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호재가 많다. 그리고 테슬라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주가 상승이 아주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지금은 테슬라 투자자의 경우는 피할 구간은 아니다. 자, 물론 경기 침체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럴 때 투자를 신압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5월 말에도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900불 때 제가 저항선이라고 이렇게 딱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900불 저항선에서 어느 정도 두드려 맞고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보면 오늘 뭐 935불까지도 올랐었는데 뭐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한 뭐 40불 넘게 떨어져서 891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윗꼬리를 길게 단 안 좋은 봉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900불 때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900에서 1000불 사이가 강력한 매물대이자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좀 하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00불 이하로 떨어지긴 힘들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00불과 700불 구간은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891불의 테슬라의 포워드 PER은 71배 정도로서 테슬라가 80배 이하는 저는 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80에서 PER이 50 사이를 보일 때 테슬라를 좀 잘 모아가시면 향후 1년에서 2년 후에 충분히 좋은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로 오렌 버핏의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이것을 정말 잘 알 수 있었죠. 테슬라 주가가 600불대까지 내려갔을 때도 잘 참고, 죄송합니다. 잘 참고, 주식을 팔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커다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참을성이 많아야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테슬라는 실제로 안정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매 분기당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지금 순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요, 170 빌리언에 달하는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흐름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0 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자, 5년 동안 200조 원을 만들어내는 회사 엄청나죠. 자,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쏟아붓겠습니까? 역시 테슬라의 성장에 쏟아붓겠죠. 그러면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는데 57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원이 넘는 돈이겠죠. 이런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연 캐파 한 1000만 대가 넘는 연 캐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30년까지 연간 1000만 대 이상 캐파 달성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년 동안 200조 원이나 만들 수 있는 돈이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 57빌리언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3분의 1만 투자해도 1천만 대 이상 캐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이 많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은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 투자 10년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중국에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8월 1일부터 바로 어제죠,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운행 허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선전시는 대표적인 IT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반도체라든지 내연기관 이런 쪽에서는 다른 글로벌 선진국, 그리고 중국 한국과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예 퀀텀 점프하는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죠. 배터리 EV를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시장도 크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자율주행 시장까지 먼저 지금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자율주행을 이제 속속 도입하려고 하겠죠.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제조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자율주행 AI 기술도 덩달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는. 그래서 테슬라 투자 지속하셔야 된다. 자, 향후 10년간은 테슬라가 지배합니다. 윈도우와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과 구글이 최근 10년은 지배를 했었죠. 앞으로의 10년은 AI 자율주행 시대입니다. 향후 10년은 테슬라가 지배하니까 투자를 멈추시면 안 돼요. 확실하고 우수한 테슬라 같은 회사에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세요. 오렌 버핏의 의견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피터 렌치가 또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되게 웃기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으로 또 유명하시죠. 자, 우리는 되게 안심을 할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고요. 미국 시장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열리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미국 시장이고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제가 크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아트라운TV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두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